안녕하세요. 오늘은 14번째 단원 빛의 이중성 3점짜리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 보세요. 그림 가는 단색광 A, B를 광전관의 금속판에 비추며 광전관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 B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단색광 A, B의 세기예요. 그럼 세기란 얘기는 바로 입자수를 말하는 거죠. 표는 나에서 시간이 t0, 3t0, 5t0일 때 전류계로 측정한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단색광의 세기, 즉 단색광의 입자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A예요. 단색광 A. 요게 2t0, 0. 그럼 여기가 t0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4t0, 그 다음에 여기가 6t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색광 B는 2t0까지는 0이에요.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B 되셨죠? T0일 때 전류의 세기는 바로 뭐냐면 광전자, 튀어나온 광전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T0일 때 1mA예요. 3T0와 5T0에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기억이래요. 값이 같다는 얘기죠. 두 개가 동일한 값이에요. 동일한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3T0와 5T0를 보세요. 3T0 여기고요. 5T0 여기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3T0에서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지금 단색광이 세기니까 입자의 개수는 단색광의 그 광자 개수는 A가 3T0일 때는 B보다 많아요. A가 B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럼 A의 영향을 받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3T0일 때는 분명히 요거는 A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5T0일 때 보세요. 5T0일 때 단색광의 개수는 B가 더 많아요. A보다. 됐습니까? 세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B가. 그런데도 기억으로 동일해요. 그러면은 B의 영향을 받지 않고 A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것도 동일하게 A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A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A의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T0일 때를 보세요. T0일 때, 그럼 A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T0일 때는 요거예요, 세기가. 3T0일 때는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비교해보면은 3T0일 때의 세기가 더 많죠? 크죠? 그쵸? 그럼 무슨 얘기냐면 T0에서 A의 세기와 3T0에서 A의 세기를 비교해보면은 요 놈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요 놈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광전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기억값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는 1mA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죠. 따라서 기억은 바로 1mA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보기 기억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은 1mA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님 보세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았죠? A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 진동수 자체는 A가 큰 거예요. 그렇죠? 뒤에 보세요.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OT0일 때가 T0일 때보다 크다. 최대 운동 에너지를 따지래요. OT0일 때 여기죠. 그쵸? OT0일 때 이거니까 요 값이에요. 요놈 AA 한 거예요. 그럼 A, H, F, A 값은 요거는 고정되어 있어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빼기 2람수가 했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 되니까 금속판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A에 의해서 결정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언제나 동일하죠. 그러니까 OT0일 때랑 T0일 때랑 A에 의해서 되니까 이 값에 의해서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그림 가는 일정한 세기의 백색광이 공기에서 프리즘을 지난 후 넓게 퍼져 금속판 A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가시광선 영역의 단색광 A, B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A, B가 P에 도달하는 두 지점 중 한 곳에서만 광전자가 방출된대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건 프리즘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론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거는 그냥 기억해두면 굉장히 편한 거라고 했어요. 복색광이 들어와서 프리즘에 의해서 분산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나서 꺾일 때 많이 꺾이는 게 진동수가 큰 놈, 즉 위쪽이 빨간색, 아래쪽이 보라색이에요. 그쵸?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보라색이에요. 그럼 진동수는 요놈이 크죠? 그렇죠? 자, 그럼 두 지점 중 한 곳에서만 광전자가 방출된다면 어디겠어요? 진동수가 큰 요놈이겠죠. 그쵸?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꺾여요. 굴절률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에서 여기가 굴절률이고 여기가 파장인데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어요. 파장이 긴 거 누구예요? 이쪽이 적외선 쪽이고, 즉 빨간색 쪽이고 이쪽이 보라색 쪽이죠. 됐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마다 보길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었습니다. 기억, A의 파장은 프리즘에서가 공기에서보다 길다. A의 파장 보세요. A 누구예요? 빨간색이죠. 프리즘에서가 공기에서보다 길다. 깁니까? 짧지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은 틀렸고요. 자, 기억은 틀렸고 니은 보세요. B가 도달한 지점에서 광전자가 방출된다. 맞았죠. 둘 중에 한 곳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맞았습니다. T가 백색광의 세기만을 증가시켜요. 이 세기를 증가시키는 거는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개수 증가시키면은 요거는 상관없다 그랬죠. 개수는 나오는 거랑 상관없어요. 문턱 진동수보다 큰 값이 커지는 거니까 광전자가 방출돼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A와 B가 각각 도달하는 곳 모두에서 광전자가 방출 안 돼요. 이놈은 지금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 값을 갖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그림은 각각 세기가 일정하고 진동수가 서로 다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 A, B, C를 금속판에 비추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표는 A, B, C 상태에 따라 금속판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와 광전자의 물질밥 파장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최소값. 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마다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표를 잘 봅시다. 첫 번째 실험에서 광원 A, B일 때 광전자의 개수가 N0가 나와요. 광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섞여서 했더니만 광전자의 개수가 여기서는 N0가 나왔어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요. A는 안 했어요. B하고 C하고 했어요. B하고 C하고 섞어서 했더니 여기서
광전자의 개수가 2n0가 나왔어요. 아, 그러면 뭐예요? 광전 효과는 일어났는데 광자 입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전자가 많이 광전자가 증가하죠. 자, 세 번째 A하고 C하고 했더니 3n0의 광전자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B에서 방출되는 단색광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 즉 B에 의해서 광전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걸 어떻게 풀죠? 방정식 풀듯이 한번 풀어봅시다. 두 개를 연합해 봅시다. 요거 A 더하기 B는 N0가 나왔고 B 더하기 C는 2N0가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변변 빼봅시다. 아래에서 위에 걸 빼볼게요.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C 빼기 A는 N0예요. 그 다음에 요거랑 연립해 봅시다. A 더하기 C가 3N0예요. 양변을 더해주면은 이 C는 4N0예요. 따라서 C는 2N0예요. C만 비춰주면 2N0의 광전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여기다 넣으면 A는 얼마예요? A는 N0예요. A가 N0예요. 그러면은 A가 N0에 B는 얼마예요? 0이죠. B에 의해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B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는 B에서 방출하는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낮은 거죠.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니까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요. C에서 방출하는 단색광의 진동수가 A에서 방출하는 단색광의 진동수보다 작다라고 했거든요. 자, C에서 방출하는 단색광의 진동수. 자, 봅시다. 첫 번째 실험에서 파장의 최소값이 여기 람다 제로예요. 이래서 자, A와 B일 때 람다 제로예요. 그런데 B는 영향을 못 준다 그랬어요. 이건 영향을 못 줘요. 그쵸? A에 의한 게 람다 제로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에서 A와 C를 했더니만 람다 제로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A에 한 거랑 동일한 값이죠. 이건 A에 의해서 이거니까 이것도 그러면 동일한 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C에 의해서보다 A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쵸? 따라서 A에 영향을 받아요. A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됐습니까? 그럼 C에서 방출하는 단색광의 진동수, C에서 방출하는 단색광의 진동수가 A에서 방출하는 단색광의 진동수보다 작은 거 맞았죠? 됐죠? 다음에 디귿, 기억은 람다 제로보다 짧다? 기억이 뭐예요? 로마자 2, 두 번째 시험 요거예요, 요거. B는 안 나오고, 그럼 C에서 영향을 받죠? C에서는 광전효과 일어나죠? 광전효과 일어나는데 에너지는 6개 크다 그랬죠? 따라서 람다 제로보다 짧은 게 아니라 길어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디귿은 틀렸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의 전화 결합 소자에 노란색 빛이 입사할 때 CCD에 연결된 화면 표시 장치에서 노란색을 표현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림처럼 보이고 나를 보시면 R 필터, G 필터, 즉 빨간색 필터와 초록색 필터 아래의 광다이오드에서 각각 발생한 전자를 전하량 측정 장치로 이동시켜서 전하량을 측정하고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메모리 카드에 저장한 됩니다. 메모리 카드에 기록된 정보로부터 화면 표시 장치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각각 방출하는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에서 같은 색의 빛을 방출시켜 노란색을 표현한답니다. 자, 그럼 노란색은 R 필터와 G 필터가 반응을 해야지만 나온다는 얘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일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났어요. 전하 결합 소자는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건 맞았습니다. 전하 결합 소자에 도달하는 빛의 색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색 필터를 이용한 건 맞았죠. 여기서 B 필터를 통과하면 안 되니까 정보를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디귿, LED에서 빛이 방출될 때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광이 결합하는 거,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 맞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째 단원 빛의 이중성 문제풀이 3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